자,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라스푸틴, 일명 괴승 라스푸틴은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시대의 인물로 박물관에 전시될 정도로 거대한 크기의 를 가진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당시 국가 외부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의 견제로 인한 외교적 고립, 내부적으로는 제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혁명가들로 인한 사회 혼란과 근대화의 실패 등으로 인해 서서히 망조가 되던 러시아 제국을 더욱 빠르게 멸망의 길로 내몬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간신이자 비선 실세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제국을 마음대로 주물렀던 화려한 이력에 비해 그는 학교도 없는 시베리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의 이름은 그리고리 예피모비치 노비흐였으나 어렸을 때부터 방탕하고 불량한 행동을 일삼아 방탕한 자라는 뜻의 라스푸틴이라는 성이 따라붙어 그리고리 라스푸틴이라 불렸다는 설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19살의 나이로 결혼을 해 7명의 자식을 두었지만 이후 3명의 자식들만이 살아남았고 24살에 집을 떠나 수도승을 자칭하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같은 전 세계의 성지를 순례하고 수도원에 머무르며 러시아를 떠돌아다녔는데 이 떠돌이 생활을 하며 그에게 치유와 예언 능력이 있다는 소문도 함께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1903년 그는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나타났고 그곳의 주교에게 초대받아 사제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글자를 읽을 줄 몰랐던 라스푸틴은 자신만의 기괴한 방식으로 성서를 해석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종교적 신비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러시아 상류층의 이목을 끌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황제 부부를 소개받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 황제 부부에게는 5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오직 한 명뿐인 아들 알렉세이 황태자가 당시 유럽 왕실 집안에 퍼져있던 유전병인 혈우병을 선천적으로 앓고 있어 고민하던 중 라스푸틴이 나타나 쇼크에 빠진 황태자를 기도 요법으로 회복시켜 그를 전적으로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혈우병은 당시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그가 치료를 했다기보다는 황태자를 다정한 말로 안정시켰거나 마구잡이로 행한 의료행위가 우연히 혈우병을 호전시켰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황제의 신뢰를 얻게 된 라스푸틴은 정치에 관심이 없던 황제를 대신해 최고 권력자가 되어 90%에 달하는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 종교에서 외교까지 나라 전체를 자기 맘대로 쥐락펴락했습니다. 라스푸틴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암살당하거나 쫓겨났고 청원서를 손에 들고 행진하는 비폭력 시위를 하던 노동자들을 무참히 쏴 죽인 피해 일요일 사건까지 일으켰지만 황제부터 황후, 심지어는 황후의 딸들인 공주들까지도 라스푸틴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이것이 도를 지나쳐 사람들 사이에서는 라스푸틴과 황후, 공주들 간의 성추문까지도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계 1차 대전에서 러시아군이 독일군에 밀려 위기에 처하자 라스푸틴은 황제에게 지금 맞서 싸우면 러시아가 승리하게 된다 라는 예언을 했고 니콜라이 2세는 장군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황제가 자리를 비우자 라스푸틴의 폭정은 더욱 심해졌고 전쟁에서도 극심한 손해를 입자 황실과 라스푸틴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며 심지어 귀족들까지도 러시아 황실의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후 라스푸틴 반대파였던 펠릭스 유스포프라는 러시아의 공작과 황실 귀족들은 라스푸틴을 암살하고자 했는데 이 과정이 정말 기괴했습니다. 암살자들은 라스푸틴을 꿰어내 잔치에 초대하는 것에 성공했고 보통 사람은 순식간에 사망에 이르는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음식을 라스푸틴에게 먹이는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시간이 넘도록 멀쩡히 파티를 즐겼고 결국 유스포프가 권총으로 라스푸틴을 쐈습니다. 하지만 라스푸틴은 총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스포프의 목을 조리려고 했고 이후 다른 암살자들의 총에도 맞고 나서야 제압되어 말에 끌려다니다가 강에 빠졌습니다. 이후 그의 시신을 부검해봤는데 라스푸틴의 사인은 독도 총상도 아닌 익사였다고 합니다. 라스푸틴이 사망한 뒤 단 2달 만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가는 무너졌고 황제 부부와 그 자식들도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제국을 마음대로 주무르다가 최후까지도 기괴했던 괴승 라스푸틴은 그 기묘한 일생 때문에 아직도 다양한 대중 매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